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제 삶의 모든 빛을 앗아갔죠. 10년이 흘러 저는 겨우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다른 가족과 함께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제 세상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CC로 만나 풋풋한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고 저는 그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늘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으며 힘들 때마다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깊이 교감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태어나 저희의 행복을 더해 주었고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의 집은 늘 웃음꽃이 피어났고 작은 다툼조차 큰 행복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이 영원히 이런 완벽한 행복 속에 머무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끔찍했고 남편의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정황상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사망진단서를 받아들었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찾으며 울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듬어주면서도 저 스스로의 고통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흔적을 찾아 헤매었고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남편의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서히 남편이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제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웃음을 잃었고 모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고 죽음보다 더한 절망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남편의 목까지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남편의 사업을 이어받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언젠가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강인한 여자, 대단한 엄마라고 칭찬했지만 저는 늘 마음속 깊이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훌륭하게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저 역시 삶의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을 추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우리 아이들도 정말 잘 자랐어. 당신도 거기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지? 제 삶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랐고 저는 저에게 다시 찾아온 평화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아물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저를 갉아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또 다른 잔인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출장길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한 남자의 뒷모습,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옆에 있는 여자와 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세상에 그럴 리 없어.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제 눈은 그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걸음걸이, 그 모든 것이 제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10년 전 저를 떠나버린 그 사고 이후 세상이 무너진 듯 고통 속에 살았던 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행복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다른 가족과 함께 멀쩡히 살아있었다니, 이 끔찍하고 역겨운 진실에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했습니다. 제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운명에 직면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재회 이후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제 남편일까?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일까? 끝없는 의심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그가 제 남편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 그의 가족 관계, 그리고 그의 과거를 몰래 추적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가 제 남편이라는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낼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뀌어 있었지만 그의 생년월일과 과거의 흔적들은 제 남편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사고 이후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행세하며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아내와 그들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몰래 지켜볼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희는 그의 삶에서 지워버려야 할 존재인 양 완벽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10년은 지옥이었지만 그의 10년은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불공평한 현실 앞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를 찾아가 모든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 진실을 밝히면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와 파장을 생각하면 쉽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딜레마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끔찍한 진실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저를 마주한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그는 명백히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왜 나를 모르는 척하는 거야? 나는 당신 아내야. 제 말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그의 새로운 아내와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새로운 아내는 제게 도대체 누구시죠? 왜 남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당신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내 남편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는 결국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의 새로운 가족들이 없는 곳에서 저는 그에게 지난 10년간의 고통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를 그리워하며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10년 전 사고는 사실 그가 꾸민 자작극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와 거액의 빚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죽음을 위장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고백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하고 역겨운 진실에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줘. 라고 말했지만 그의 사과는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은 저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눈물이 한순간에 그의 비겁한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휩싸여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나를 속이고 아이들을 속이고 죽음을 위장하고 도망갈 수 있어? 당신은 아빠도 아니야. 남편도 아니야. 그는 제 분노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진실을 아들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그들이 아버지에게 받게 될 배신감과 상처는 저보다 더 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가족들, 그의 새로운 아내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밝히면 그들의 삶 역시 산산조각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거짓을 영원히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때 받게 될 파장은 더 클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다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이 배신은 단순히 저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제 가족 전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비겁한 거짓말과 배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 삶에서 가장 잔인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아빠는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새 가정을 꾸렸다 고 말하는 순간 아들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아빠가 그럴 리 없어. 그들은 절규하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모든 증거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났던 남편의 새로운 가족들까지 이야기하자 아들들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제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했습니다. 아들들은 평생을 그리워하며 존경했던 아버지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은 분노와 절망감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아빠가. 아들들의 절규는 제 귀를 찢을 듯했고 저는 그런 아들들을 보며 함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남편은 아들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아들들은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가족들도 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의 새로운 아내는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행복했던 저희 가족은 이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불행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서 길을 잃은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그에게 배신당한 아들들, 이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떠나갔습니다. 그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가족들 역시 큰 상처를 입었고 저는 그들의 아픔을 보며 또 다른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제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 얼굴은 저의 얼굴이지만 이 삶은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깊은 상처로 인해 힘들어했지만 저는 그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용서해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저는 변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들들도 함께 상담을 받으며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치유해야 했습니다. 상담은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들 역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을 표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픔을 보며 저 역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보다는 이제는 그를 놓아주고 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저를 더 깊은 어둠 속에 가둘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법적으로 용서했지만 마음속 깊이 그를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며 저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아빠를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너희의 삶을 아빠의 배신 때문에 망치지는 마.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은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지울 수 없겠지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희는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찾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어쩌면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끔찍한 거짓말과 배신으로 얼룩진 비극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아픔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스스로를 직시하고 용기를 내어 잘못을 인정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삶이 때로는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깊은 절망과 배신 속에서도 용서와 자기 치유,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죠. 하지만 용서는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매는 증오와 후회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선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하며 때로는 잔인한 운명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며 용서는 언제나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사랑을 실천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비극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용서의 빛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복수의 일기 TV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